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율 학교폭력연구소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학교폭력 사건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처분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처음 진술한 내용이나 처음에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나중에 소송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초기부터 잘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를 번복하기가 어렵고 번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예전에는 전문이라는 말을 쓰려면 일정한 사건 수를 진행했다든지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전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문이라는 말을 제한 없이 모두 쓸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다만 전문이라는 말 앞에 대한변협 등록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붙어 있다면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직접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본다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서 변호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는지 본인이 진행한 사건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가 개입해서 내 아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끔 해줄 수 있는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를 하시는데요. 먼저 가해 학생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또 믿고 싶지 않고 부인하고 싶은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발생을 했고 아이가 억울한 상황일수록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해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준비하고 내 아이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래방을 간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러한 일탈 행위를 한 것이 나중에 부모님에게 알려지며 혼날 것이 두려워서 사건 그대로를 다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겼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진술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변호사가 아이들과 직접 소통을 해서 사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내 아이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피해 학생 쪽에 사죄를 드리고 합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을 했음에도 억울하다는 주장만 한다면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할 수도 없고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에도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피해 학생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입증을 하지 못하면 가해 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한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피해 사실을 잘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해서 대응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사건을 많이 해보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특히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종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나는 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른다 또는 계약 과정에서 한 번만 받고 그 이후에는 사무장과 주로 얘기를 나눴다 라고 하시면서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변호사와 소통이 잘 안 되어 버리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가 지나가 버리고 사건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이후에도 계속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선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와 방법은 사건 초기에 선임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 해결의 열쇠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처음에 잘못 진술하면 이를 번복하기가 어렵고 진실을 얘기해도 이를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건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하고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내 사건을 맡게 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다음 결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무장, 직원과 상담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꼭 담당 변호사와 만나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 명만 만나볼 것이 아니라 2명에서 3명 정도는 만나서 상담을 해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